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와 마인드 컨트롤에 크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조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도 멘탈 관리하고요, 마인드 컨트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잡아줄 땐 잡아줘야지 또 그 시간을 또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을 받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요, 국내 에이직 밸류체인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조금 머릿속이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저 종목들을 갖다 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장주는 이스페타시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종목은 지금 상당히 상승을 좀 많이 했고, 최근에 제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실적 가이던스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파동이 깨질 만한 내용들은 아닌데 이럴 경우는 매크로 상황이 악화됐을 때 눌림이 발생은 공략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시장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선물 포지션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양호해지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3,900 정도 선이 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확인해 봐야지 다음 주 포지션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좀 체크를 좀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내일도 또 체크해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AI 거품론 이 부분들이 많이 사그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하고요.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일 전개를 했죠. 다른 종목들 같은 거 손대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도 있었고, 상승 여력이 좀 많은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산일 전기를 좀 선택을 했고요. 조선 쪽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기자재 쪽에서 엔진 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또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엔진을 또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파동이 좀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다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11월 중에 딱 됐으면 말이면 15개 채울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11월 안에 내일까지 갈 수 있을까? 가면 좋고요. 아니면 뭐 12월 초에 여러분들하고 또 성과를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늦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고 주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움직임만 주면 우리는 땡큐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에이지 국내 밸류체인 표를 제가 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를 갖다가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쳐다보시면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여러 종목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우리가 체크하고 가도록 하나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스몰캡들은 좀 제외해 두고 그나마 좀 그래도 우리가 거래해 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리스트에 좀 넣어 놨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은 우리는 뭐 가온칩스는 이미 보유하고 드립을 가고 있는 것들이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설계 쪽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당연히 뭐 TSMC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좀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패키징 쪽에서는 사실은 제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거래하기에 진폭도 좀 크고 또 노이즈도 많은 부분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제외해 놓고 요즘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게 바로 기판 쪽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1번이고 우리 심택은 보유하고 있으니까 잘 또 드립을 해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노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요즘 분위기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제가 가이던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은 이야기 드리지 않고 있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4분기 실적이 이 중에서 가장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주가의 그 상승폭이 높지 않은 것 중에는 두산 테스나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단계에서는 요즘은 뭐 8인치 웨이퍼 사용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쪽 수요가 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잘 움직이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가이던스를 한번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4분기가 조금 빠져요. 그래서 그건 또 다음에 또 공략을 해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팹리스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가온집스, 에이징랜드 뭐 요거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D 테크놀로지 이렇게도 보셔야 되는데 코아시아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보통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요 세 종목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한번 그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온칩스가 삼성전자와 가장 관계성이 높다. 가온칩스는 거의 삼성전자 매출이 90%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여러분 그 AI6 이쪽 테슬라 관련된 그 자율주 구동 기판이죠. 이런 것들도 수주를 받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새로 또 상장한 기업도 있는데 그 부분은 스마트폰하고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이라서 그 점은 좀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또 그냥 상장 후에 막 그냥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것들도 보호예수라든지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고 뭐 개인적으로 플레이 해야지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플레이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제외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 우리가 보유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0원 정도에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비중 덜어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30%에서 20%로 좀 낮췄죠. 왜 그렇습니까? 예, 다시 눌릴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45,000원짜리에서는 다시 비중 10% 올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번 더 관심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연습들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종목은 움직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 움직임이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상승을 할 때, 떨어질 때도 물론 마찬가지죠. 자, 지금은 충분히 또 떨어진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 가급적이면 이 저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 가까이에서 매수를 잡아주게 되면 또 우리가 CS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에이지 관련된 부분을 계속 관심을 받을 거예요. 연말에는 원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신제품이라든지 내년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는 과정도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삼성전자 부분이 상당히 또 성장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뉴스에는 항상 긍정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삼성전자 하고요. 자, DB 하이텍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분야가 좀 다르죠. 거래하는 거래처의 기본 개념도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뭐 중국하고도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 실적은 꽤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가 4분기에 조금 늘렸다가 다시 내년도 1분기, 2분기에 업사이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낮은 구간에 공략을 해주셔야 되고, 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신나게 움직여주다가 또 떨어질 때 신나게 떨어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DB하이텍 거래하는 것, 그동안 여러분 DB하이텍을 거래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먼저 가도록 할게요. 차트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4분기 때 좀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조금 늘려줘야 되는 것들 분명히 많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가 나올 때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그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자리도 공략할 자리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도 한 1월달 중순에서 이 구정 이 정도 사이에서 공략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정상적인 포지션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점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가이던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크로가 좋아도 잠깐 올라갔다 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뉴스로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 점은 아니죠.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 단기적으로 보면 양봉 한 번도 안 떴잖아요.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중요하겠다. 여기서 만약에 4분기 가이던스가 3분기보다 상당히 좋다. 그럼 저 자리는 매수하는 포인트 자리가 분명히 맞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61이평 라인, 이 라인 밑으로 여기까지는 와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매물대가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전체적인 실적 구간도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인 포지션 구간은 지금 5만 8천 원 이 정도 수준이 그렇게 정상적인 구간으로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간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 기다려야 되는데 저 구간까지 내려오는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데다가 지금 12월 한 말 정도 되면 사실 부클로징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조금 더 하방으로 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 8일까 사이에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거래해 주시면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62동평선 아래쪽에 내려올 때 동종목은 거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전력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도 DBIT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개발이 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굳이 보시려고 한다 그러면 트레이딩 개념으로는 허버브 반도체 정도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후공정 쪽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후공정 쪽에서는 저는 두산테스나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이던스가 가장 좋은 게 지금 두산테스나예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내용은 알겠어.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몰캡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래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뭐 잘 난 볼 수 있어. 그럼 이 내용을 보시다가 난 네페스도 한번 체크해 볼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뭐 저런 것들은 움직일 때 한 번에 15%, 20%씩 움직여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장인 일반인들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미반도체 뭐 최근에 또 올라갔으니까 이건 좀 빼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난한 종목이 두산테스나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뭐 어떤 제품을 만들고 나면 그것이 제대로 제품이 완성이 됐나, 이 부분을 갖다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죠. 왜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수주를 간절해서 파운드리 관련된 수주를 받고 있으면 그것들이 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 그걸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예, 나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두산 테스라는 본인의 기술도 아니에요. 장비 수입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대 정도 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테스트 수익을 올리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라마틱하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건 9월달이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쭉 치고 올라온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좋은 점이 있어요. 두산 테스나가 지금 가이던스를 내는 것들을 보면 적어도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이던스 체크를 할 때 적어도 내년도, 그러니까 6개월치를 갖다가 지금 가이던스 지금 12월 달인데 6개월치가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 3분기 정도 되는 가이던스를 내놓고 있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아, 이 정도는 우리가 확정적인 그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보다 한 50% 정도 더 업사이드로 나타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올라가줘야 되는 것들 맞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조정 시 매수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 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적자에서 그러니까 이게 5월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올라온 건데 어느 정도 날려 먹어야지. 그건 당연한 것들이고 날려 먹고 다시 올라왔죠. 여기 눌림자리 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잡아야 되는 1차 공략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략을 하는 모니터링을 갖다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하고요. 이런 것도 진행하는 것도 물론 조사 테스트라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스트 소켓 이런 것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 ISC하고 리너공업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면 ISC는 주가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손댈 필요가 없고요. 리너공업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죠. 근데 4분기 가이던스는 사실은 좀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마도 ISC나 리너공업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켓이니까요. 제품을 새로 개발해내는 거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오를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1분기는 조금 빠질 거예요.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다시 한번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사이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종목은 1분기에서 아마 저점을 그려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건 구정 이후에 공략해야 되는 종목
종목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큰 틀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종목별로 세세한 걸 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와중에 좋게 가이던스 나오는 것들만 공략해도 할 일 많아요. 이 종목만 고려하나? 다른 것들도 할 게 엄청 많은데. 자, 그래서 그 정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소재 부품 단계에서 여러분 당연히 삼성전기가 넘버원인 건 저도 알겠어. 이거는 뭐 MLCC 플러스 FCBGA 이렇게 있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건 좀 빼놓고 우리가 다른 종목들에서 보면 넘버원은 삼성전기고 넘버투가 이스페타시스, 그 다음에 시임텍, 그 다음에 코리아서킷. 여기 왜 대덕전자 빼놨냐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좀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거래처가 조금 다르니까 일단 제가 가이던스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 드렸고 사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충분히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보류하고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서킷도 사실 조금 오버슈팅한 개념이 있고요. 지금 높은 구간에 있는 것들이 이스페터시 삼성전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거든요. 당연히 뭐니까 매크로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는 거죠. 최근에 매크로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서 기업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뭐 추가 상장 이런 이슈가 있어서 조정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이 심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텍을 우리가 공략을 한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텍 체크해 보면 우리 지금 매수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 비중에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전 장대 양보 하나 터져주면 뭐 그 정도면 땡큐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장대 양보 하나 이 정도 분위기면 장대 양보 하나 터져줄 만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는 공략 자리 분명히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리고 있고요. 심텍 같은 경우 뭐 기존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려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AI 관련된 것은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이게 쉽게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 맞나요? 그죠? 그렇죠. 주문형 반도체로 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또 이해하기도 좀 되게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깔려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에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명으로 가는 것들이고 이제 플러스 원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로봇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로봇도 가슴 속에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도 가온칩스 이렇게 이스페타시스 써놨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래서 삼성전기, 가온칩스, 두산테스나 DBI텍, 이스페타시스, 심텍 더불어서 플러스 하나 더 본다라고 생각해보면 대덕전자 정도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그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다. DBI텍 같은 경우는 4분기가 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구나. 전체적인 흐름은 맞겠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인지하신 다음에 투자해 주신다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고 나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 내가 내용을 모르고 투자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투자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 우리 가이던스 체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이던스 없는 종목이 가온칩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면서 주가 위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트레이딩 포인트, 또 여러분들이 또 실전 투자에 대해서 능력을 또 키워나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를 좀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조해 주셔서 하고요.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계획 세워서 투자 시나리오대로다가 움직여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